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들매곡간의 놀이터 구석구석에서 새싹들이 저도 좀 봐주세요 하면서 막 고개들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제법 쌀쌀하지만 여기가 용인인데요, 영하권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낮에는 1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야외 활동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식물들도 상당히 빨리 자라주는 것 같고요. 놀이터 구석구석에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화이면서 나물로 활용할 수 있는 씨앗들을 삽목판하고 트레이에다가 파종을 해놨는데 고양이가 상당히 많아요. 들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와서 다 파헤치고 해서 제가 찔레를 좀 꺾어다가 좀 덮었습니다. 좀 보기 싫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화분에서 민들레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민들레는, 들매곡간에 있는 민들레는 서양 민들레도 있지만 토종 민들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전부 토종 민들레입니다. 토종 민들레 하면 흰 민들레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노란색 꽃이 피는 토종 민들레입니다. 구석구석에 노랑 민들레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흔히들 비타민 나물이라고 부르죠. 영화자입니다. 영화자도 여기에다가 이제 모종을 갖다, 종근을 갖다 심어 놨더니 싹들이 아주 튼실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건 뭘까요? 개별꽃이 딸려와서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개별꽃은 뿌리를 인삼 대용으로 사용할 만큼 굉장히 면역력 강화하는데, 강장작용하는데 뛰어난 약재이자 나물로 활용할 수 있는 산나물입니다. 작년에 여기 화분에서 씨앗이 좀 달렸었는데 제가 너무 게을러 가지고 씨앗을 못 받았어요. 그냥 여기에 이 화분 안에 자체적으로 씨앗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보시면 씨앗들이 먼지처럼 아주 가루가 생긴 씨앗들도 보이고 좀 보입니다. 제가 게을러 가지고 씨앗을 안 받아 가지고 씨앗들이 그냥 도태된 거 여기에서 자라라고 이 소나무 밑에다가 좀 이렇게 던져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큰 화분, 도로가에 보면 양배추 심어 놓는 화분 있잖아요. 그 큰 화분이에요. 그런 화분 안 쓰는 거 돌아다니길래 제가 여기다가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간다는 나물, 어수리 나물을, 요게 모델이 괜찮습니다. 어수리를, 종근을, 씨앗바라 한 종근을 여기다가 잔뜩 심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성장시켜서 씨앗 발화하고 또 개체수가 많아지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나눔도 하려고, 예전에는 이거 사진 찍으러 다닐 때 상당히 많이 보고 그래도 제가 먹을 것만 조금 이렇게 간섭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많고 해서 나눔하려면 상당히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번식을 해서 개체수를 하나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접골목이라고 부르죠. 생략명 접골목으로 부르는 딱총나무입니다. 이 친구는 무늬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제가 화분에서 키우다가 뿌리가 이제 활착이 잘 돼서 노지에다가 이제 옮겨 심었습니다. 노지에 옮겨 심으면 굉장히 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무늬종 나물도 맛볼 수가 있겠죠. 딱총나무입니다.
어떻게 잎의 모습이 전형적인 톱날의 모습을 하고 있죠. 토풀입니다. 토풀. 나물로서도 좋고 약효도 뛰어나다고 하는데 저는 야생화로 가꾸고 있습니다. 제 놀이터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처음에는 야생화였다가 지금 제가 유튜버를 하면서 이제 전부 다 나물로 둔갑되고 약초로 둔갑되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야생화로 길렀다는 것 아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얀색 꽃이 굉장히 매력적인 토풀입니다. 토풀하고 같이 있는 요 빨갛게 올라오는 싹 무엇일까요? 물레나물의 새싹입니다. 큼직한 야생화가 물레처럼 바람개비처럼 노란색 꽃을 피우면서 바람개비처럼 생긴 꽃이 굉장히 예쁜데, 우울증 약으로도 개발될 만큼 약효가 뛰어난 약초이면서 어린 새싹을 나물로 활용하시면 좋은 물레나물입니다. 굉장히 정열적으로 빨갛게 올라오고 있죠. 이럴 때 새싹들의 모습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어릴 때가 가장 이쁜 것 같습니다. 물레나무 새싹입니다. 선바디입니다. 선바디. 맛은 그 사냥과 식물들 특유의 그 향이 강한 향은 안 나는데 약효가 뛰어나다고 해요. 그리고 뭐 꽃도 그닥 이쁘지는 않은데, 사냥과 식물들이 흰 꽃이 많이 피잖아요. 그닥 이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효가 뛰어나고 나물로도 먹을 수가 있는 선바디입니다. 선바디가 여기에 왜 있냐고요? 이 친구도 무늬종이었는데 무늬가 소멸됐습니다. 무늬가 없고 그냥 여기에서 나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놀이터에 제가 화분에서 꽈리를 길러 가지고 꽈리 열매가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버릴라 그러다가 그냥 놀이터 여기 쓸모없는 땅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여기서 또 번식을 하겠죠.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꽈리밭 될 겁니다. 꽈리고요. 꽃이 필 때 모습이 옛날에 먼지털이개 있잖아요. 먼지털이개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꽃의 모양이 터리풀로 부르는 나물입니다. 나물이자 야생화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빨갛게 올라와서 잘 안 보이실 건데 무늬가 굉장히 화려한 친구예요. 조그만한 친구 하나 데려다 놨는데 번식을 상당히 잘해요. 씨앗 번식도 잘하고 뿌리 번식도 굉장히 포기가 커지는, 이 친구 나물 여러가지 나물을 딱 삶아 놓고 터리풀 찾으라면 대번에 찾을 수가 있어요. 좀 독특하게 색깔이 변하거든요. 다른 나물들은 초록색으로 다 유지하면서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떡잎처럼 좀 약간 누렇게 변하더라고요. 야생화도 이쁘고 나물도 괜찮고 터리풀입니다. 자, 제 놀이터 곳곳에 벌개동굴들이 상당히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제 놀이터에 흰 꽃이 피는 벌개동굴도 있고요, 분홍색 꽃이 피는 것도 있고요, 이게 혓바닥에 꽃잎이 혓바닥에 점이 없는 벌개동굴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온 사방 번져 가지고 이 벌개동굴 천지가 됐습니다. 꽃이 피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마늘 씨앗이 떨어져 갖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화가 돼 갖고 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친구가 모주고요. 보시면 산마늘 씨앗이 파릇파릇하게 새싹 중에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산마늘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저 위에도 있고요. 여기 퍼렇게 보이는 건 전부 다 산마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곰치인데 한라산 곰치라고, 뭐
학명이 붙은 건 아닙니다. 한라산에서 발견돼 갖고 무늬종이 발견돼 갖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니다가 저한테도 와서 제가 여기서 키우는데 무늬는 굉장히 화려한데 맛은 딥다 없습니다. 이게 곰치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향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건 또 학명을 따로 부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맛이 없는 곰치입니다. 몸에 좋다니까 무늬가 있으니까 키우고 있는 제주도 한라산에서 자라던 곰치입니다. 이 친구 무엇일까요? 금낭화입니다. 금낭화. 며느치라고 부르는 나물이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새싹들이 자주색을 띠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친구는 완전히 초록색입니다. 대부분의 야생화들 식물들 중에 거의 100% 그런 건 아니지만 흰 꽃으로 피는 품종들이 이렇게 줄기나 새싹도 전부 다 초록으로 올라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꽃은 흰 꽃이 피는 흰 금낭화입니다. 작년에 여기서 씨앗을 받아 갖고 나눔도 해드렸고 모종도 몇 개가 있어서 우리 시청자 분들한테 나눔을 해드렸는데 이 씨앗 받아 갖고 제가 어디다가 번식을 시킨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 흰 금낭화입니다. 쥐오준 풀이 일주일 전보다 제법 컸습니다. 우울증약, 불면증약 개발해서 유럽에서는 상당히 히트를 치고 있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나물도 저희 어릴 때는 이 나물, 이 꽃이 필 때 꼭 이렇게 둥그렇게 피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들이 중댕가리 나물이라고 불렀거든요. 강원도 영동 지방에서는 중댕가리 나물로 부르던 맛 좋은 나물입니다. 쥐오준 풀입니다. 색감도 아주 거무틱틱한 게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겼잖아요. 미치광이 풀입니다. 여기에서 추출한 히아스시아민과 스코폴라민은 세계 10대 의약품의 원료로 들어가는 물질인데요. 자, 요거 보시죠. 이렇게 괴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꼭 생강처럼 뿌리가 생강처럼 생겼는데요. 이 소가 먹으면 소가 뜯어먹고 미쳐서 막 날뛰었다고 해서 미치광이 풀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기에서 추출한 물질로 멀미약, 퀴미테를 만들었죠. 여기에서 추출한 추출물이 세계 10대 의약품의 원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나물로 드시거나 약초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약초로 사용할 때는 전문가의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독성 물질입니다. 산마늘들 씨앗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 옆에 여기 복수초가 폈는데 복수초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꽃잎이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식물학자이신 이용로 박사님이 생전에 갈기복수초라는 이름을 명명해 놓고 작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름만 갈기복수초로 되어 있을 뿐 분명히 등재되지는 않은 희귀 야생화입니다. 꽃 하나 더 보고 가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노루기인데요. 노루기가 일반 노루기가 아니고 겹꽃입니다. 겹꽃. 일본 품종은 겹꽃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품종이 있고 상당히 고가에 매매도 되곤 하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이 매니아들 몇몇만 갖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요것은 분홍색, 옆에 흰색 꽃도 있습니다. 초점이 잘 안 잡혀. 흰색 꽃도 초점이 잘 안 잡혀요. 노루기 겹꽃입니다. 겹꽃.
여기 제 놀이터인데 꽃밭인데 고양이들이 하도 와서 막 파헤쳐 놓고 씨앗 뒤집어 놓고 해서 제가 좀 보호하느라고, 야생화 보호하느라고 찔레를 좀 꺾어다가 여기다가 덮어 놨습니다. 노란 꽃은 복수초, 분홍색 꽃은 노루기, 흰 꽃은 변산바람꽃입니다. 노루기가 아주 무더기로 피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노루기라고 부르는데 그냥 노루기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이것은 흰 꽃이고요. 자, 여기 보이는 요 싹들은 요 초록색 피는 것은 꽃도 초록색으로 핍니다. 요거는 이제 자주색이잖아요. 요건 꽃도 요 색깔하고 거의 비슷하게 핍니다. 족돌이풀입니다. 족돌이풀. 꽃이 옛날 전통 혼례 때 쓰던 족돌이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족돌이풀로 이름 붙여졌는데 은단의 재료로 들어가고요. 예전에는 마취제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독성이 있어서 뭐 안 먹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독성이 없답니다. 장아찌로 담아서 드셔보신 분들에 의하면 전혀 해가 되지 않고 맛도 상당히 별미라고 합니다. 저도 올해 한번 채취해서 뭐 양은 많으니까요. 채취해서 한번 맛을 한번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초록색 꽃이 피는 족돌이풀입니다. 요 아주 대포동 미사일처럼 올라오는 빨갛게 올라오는 요 친구 작약입니다. 작약 중에서 흰색 꽃이 피는 백작약이에요. 여기 구근도 이렇게 뿌리도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렇게 드러나도 잘 사는 그런 품종입니다. 꽃이 이뻐서 굉장히 사랑받는 백작약입니다. 곰치, 병풍쌈과 더불어서 생채로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물 중에 하나인 서덜치입니다. 서덜치가 벌써 가장 먼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해가 동쪽에서 가장 먼저 비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덜치도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 친구는 참나물인데요. 잎이 좀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가는잎 참나물이라고 잎이 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일반 참나물하고는 좀 틀리게 생긴 참나물입니다. 여기가 참나물 밭이 참나물도 있는데 다른 참나물은 아직 올라올 생각을 안 하는데 맨 꼭대기에 해를 많이 받으니까 먼저 올라왔습니다. 요거도 참나물이네요. 여기 이제 참나물들이 고개를 뾰족뾰족 내밀고 있습니다. 참나물이고요. 요거는 모시대 새싹입니다. 요것도 보면 초록색이잖아요. 요것도 흰 꽃이 피는 모시대입니다. 작년에 관리를 제대로 좀 못했더니 환삼덩굴이 씨앗이 그냥 여기에 무더기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새싹 올라올 때 요거 뽑아서 새싹 비빔밥 해 드셔도 되고, 이 환삼덩굴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진짜 환장할 잡초지만, 어마무시하게 피해를 주는 잡초지만 잘 활용하면 나물도 될 수 있고 약초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씨앗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껍질을 탈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환삼덩굴의 모습입니다. 애기 똥풀은
진짜 제가 여기서 보는 족족 다 뽑아내거든요. 근데도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자손을 번식시키는지 참 굉장히 이 잡초들의 생명력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작년에 산마늘 씨앗을 번식시켜서 여기에다 옮겨 심었었어요. 굉장히 많이 옮겨 심었었는데 고라니가 작년에는 먹을 게 없어서 그랬는지 다 뜯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 가지고 그 위에 뜯어 먹고 줄기만 남은 대만 남은 거를 제 지인들한테 분양도 해주고 했었는데 완전히 뜯어 먹어 갖고 제 눈에 띄지 않은 것들이 이게 살아남아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무늬종 산마늘에서 씨앗 받아서 파종한 거기 때문에 무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요것도 무늬가 들어갔네요. 요것도 무늬가 들어갔어요. 네. 네, 요거 지금 3년차 된 그런 산마늘인데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번식을 시켜 나갈 겁니다. 중간중간 보시면 참당기도 이제 싹을 내밀고 있습니다. 최고의 보혈제이자 정혈제인 참당기입니다. 이제 저는 이거 나물로 먹으려고 여기다 꽤 많이 심어 놨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씨앗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자, 여기 씨앗이 달리면은 이건 뿌리가 없어집니다. 뿌리가 도태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씨앗이 달려가지고 제가 잘라내 버린 당귀 꽃대고요. 이것도 당귀 꽃대입니다. 엄나무입니다. 엄나무. 제가 이거 무늬종을 진짜 나무 젓가락만한 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심었거든요. 무늬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심어 놓고 이거 뿌리로 번식을 한번 시켜 봤었어요. 뿌리로는 번식이 잘 되는데 아쉽게도 뿌리로 번식된 개체들은 무늬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늬를 온전히 보이게 번식을 시키려면 중간에 껍질을 벗기고 여기다 이끼를 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놔두면 거기에서 발근이 되는 취목이라고 하거든요. 취목을 떴던 자리들입니다. 여기에서 취목 하나 떠갖고 번식시켰고요. 몇 번 번식을 해갖고 번식 잘 된 해도 있었고 제가 지방에 출장 갔다 온 다음에 물을 못 줘서 말라 죽은 해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이거 무늬종이라서 희귀성이 있어서 제가 취목을 한 거지 뭐 나물로 활용해 갖고 번식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취목은 번식은 되는데 경쟁력은 되지 않습니다. 뿌리 근삽을 하는 것이 번식이 잘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엄나무들은 제가 전부 다 뿌리를 잘라서 근삽해 갖고 여기다 옮겨 심은 엄나무들입니다. 당귀도 또 상당히 빨리 올라오는 편에 속합니다. 당귀도 보이고요. 요거는 보면 무엇일까요? 뭐같이 보이십니까? 멸가치입니다. 멸가치. 좀 습한 곳 같은데 다니시면 멸가치 개체 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채취해서 삶아 말려놨다 묵나물로 활용하시면 상당히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는 멸가치입니다. 멸가치고요. 여기 보면 작년에 씨앗이 맺혔다 떨어져서 번식된 옥수초 새싹들이 놀이터 곳곳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요 식물은 참좁쌀풀입니다. 참좁쌀풀. 대한민국 희귀식물 목록에 올라와 있고 노란 꽃이 상당히 이뻐서 야생화로 굉장히 이쁨을 받는데 어릴 때는 나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좁쌀풀은 좁쌀풀하고 참좁쌀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거는 달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달래라고 이름 붙어진 식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산달래가 있고 달래가 있습니다.
산에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이름을 완전히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이 달래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일반 밭이나 이 논두렁 같은 데 없습니다. 산에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산달래라고 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달래 무침하고 된장찌개에도 넣어 먹고 하는 달래 간장도 만들어 먹는 이 달래를 산달래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 달래는 산에서도 있지만 주로 밭이나 들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잘못 붙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가 산달래고 얘는 그냥 달래입니다. 맛은 두 개 다 똑같아요. 달래나 산달래나 맛은 똑같은데, 여름철 한 봄에 한 5월이나 6월이 되기 전에 벌써 이 달래는 잎이 녹아서 사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품성이 그닥 뛰어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얼레지도 이제 꽃이 다음 주 중이면 꽃이 피게 생겼습니다. 얼레지를 나물로 먹는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잎이 두 장이잖아요. 요 한 장만 딱 뽑아가지고 딱 뜯어가지고 꽃채로 뜯어도 상관없는데 꽃은 놔두시고 자손 번식하게 요 한 장씩 쏙쏙 뽑으면 잘 뽑힙니다. 뽑아서 삶아서 말려놨다가 묵나물로 하시면 굉장히 별미의 나물입니다. 양도 많은 곳에 가면 굉장히 많고요. 이거 보면 자주색 빛이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겼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자주색 빛이 전부 다 안토시아닌 성분입니다.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죠. 이것만 연구해 갖고 논문을 쓴 대학교의 식품 영양학과도 있고요. 이 얼레지에 관한 항산화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이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꽃이 분홍색 빛이고 자주색 빛인데 흰꽃 피는 것 있어요. 흰꽃 피는 것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독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얼레지입니다. 겨울을 이기고 이제 새싹은 아니지만 이렇게 초록빛으로 갈아입고 있는 긴 병꺼풀입니다. 허브 식물이에요. 향도 굉장히 좋고 말려놨다가 차로 드셔도 되는데, 요거 이렇게 하나씩 따서 잘 씻어서 쌈 싸 드실 때, 고기 드실 때 같이 드시면 상당히 별미의 맛을 내는 나물이자 약초입니다. 참고로 이 긴 병꺼풀은 결석을 녹이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결석이 있는 분들은 요 꾸준히 드시면 몸속에 있는 결석 녹이는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허브 식물인 긴 병꽃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2020년도 봄이 시작됐습니다. 산나물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이곳에서 올라오는 새싹들, 또한 성장하는 모습, 꽃이 피는 모습들까지 자세하게 담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들매곡간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들매곡간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